공산당 선언, 1848년 2월이죠. 그 공산당 선언에 나왔을 때, 공산당 선언이 1848년 혁명, 2월혁명, 2월혁명 당시의 공산당 선언입니다. 막스가 했던 건 뭐냐면 독일혁명과 유럽혁명에 직접 참여했다 그랬죠. 직접 참여했다. 공산당 선언은 그냥 문서가 아니에요. 막스가 실천 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막스가 실천 활동한 부분을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보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 박건영 동지를 봅시다. 마르크스는 추방 명령에도 불구하고 6월까지 라인 지방을 돌면서 프랑크푸르트의 국민의회를 보호하기 위한 공지를 호소하러 다녔다. 마르크스는 엥겔스와 함께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국민의회 좌파 의원들을 만나 전국적인 공지와 혁명정부의 수립, 봉건적 부역의 폐지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어 바덴과 발츠 등 반란의 중심지를 방문하여 혁명 세력을 만났다. 마르크스 일행은 국민의회가 있는 프랑크푸르트로 진격할 것을 이들에게 호소했으나 거부당하였다. 마르크스는 6월 초 유조 여권을 지닌 채 민주주의자협회 중앙위원회 위임을 받고 카이저스 라우베른과 빙엔을 거쳐 파리에 도착하였다. 엥겔스는 아우구스트 빌리히의 혁명군에 결합하여 7월 10일까지 4번의 전투에 참여하였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유럽 혁명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파리에서 독일로 잠입했죠. 독일로 잠입해서 어디요? 켈린, 그죠? 켈린에서 신라인 신문이라는 신라인 신문을 만들면서 집회를 주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켈린에서 독일에서 어때요? 계엄령이죠? 계엄령을 준비하면서 마르크스를 추방시켰다 그랬죠? 마르크스를 추방시켰어요. 마르크스가 체포돼가지 않은 두 가지를 알아요. 첫 번째는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출신이니까 부르주아 민주주의죠?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재판을 받아야지만 체포되는 거죠.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적용받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마르크스는 독일에서 추방될 때 추방될 때 독일 국적을 상실했죠. 독일 국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외국인 신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추방 명령을 받았는데 바로 추방 명령을 받더라도 거기서 그 다른 지역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독일이 연방제라 그랬죠. 연방제라서 38개의 제후국가. 그러니까 어때? 중앙집권국가가 아니니까 서로 다 연락이 안 되겠죠. 나라끼리. 그래서 프레이션의 켈린이죠. 켈린에서 추방령을 받았지만 이게 다른 지역에 확대되지 않았겠죠. 소통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돌아다닐 수가 있었다는 거야. 돌아다니는데 주로 했던 일이 뭐냐면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를 보호하려는 역할을 했다.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은 연방이니까 연방의회가 있어요. 연방의회가 바로 이 프랑크푸르트 의회예요. 이게 연방의회. 즉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독일을 통일하려는 거죠. 독일 통일의 그 중앙 집권적 연방 국가를 막스하고 엥겔스가 원했다 그랬어요. 독일 통일을 위해서 프랑크푸르트 국민의 연방의회를 독일의 영주들이 해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서서 해산하면 안 된다.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면서 선전선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바덴 팔츠에는 이런 데에서는 노동자 국가가 일시적으로 됐어요. 노동자 국가가 지방에서 수립됐어요. 무장투쟁을 통해서. 이게 이제 바덴이나 팔츠예요. 이런 반란의 중심구를 가서 혁명 세력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혁명 세력에게 중앙에 집중하자. 중앙 어디? 프랑크푸르트. 그죠? 중앙. 연방의회에 집중해가지고 연방국가를 세우자는 거죠. 그런 주장을 했는데 혁명이 지역별로 분산되면서 마르크스의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엥겔스는 실제로 전투에 참가했다 그랬죠. 4번의 전투에 참가했다. 주로 중대장으로서 참전했다는 거예요. 엥겔스는 군사에 관심이 많아요. 군사. 자, 엥겔스는 그 아버지가 있어서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아버지가 가업 사장님이죠. 가업을 계승하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중퇴했는데 고등학교 1년 동안 고등학교 중퇴하고 1년 동안 베를린의 포병으로 복무를 했어요. 군대 복무. 군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 그래가지고 실제로 전투에 참여했다는 거야. 중대장으로. 그래서 엥겔스에 대한 수배전단이 있었다 그랬죠. 엥겔스 수배전단이 지금도 남아있다 그랬죠. 키가 크고 잘생기고 호남형이었다. 뭐. 이런 놈을 보는 즉시에 신고하라.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한계남 동조 읽어봅시다. 파리에 온 마르크스는 1848년 혁명 이후 선악당의 우유부단함을 비판하였다. 마르크스는 파리에서 공산주의자 동맹에 구성한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운동의 지도자들과 만났다. 마르크스는 이들과 함께 2월 13일 산악당의 김우정 공개에 동참하였다. 이날 마르크스는 자신이 살고 있던 집에서 나와 몽마르트 언덕의 급수탑에서 내려와 평화의 거리를 거쳐 행진을 계속합니다. 마르크스와 시위 군중은 무장 공개를 할 수 있는 무기가 음입되어 있던 국민궁전을 하나였다. 국민궁전은 로얄궁전이 1848년 혁명 이후 왕정이 무너지면서 일시적으로 바뀐 이름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독일혁명을 했는데, 이제 독일혁명이 실패했어요. 다시 어떻게? 또 파리로 돌아왔어. 파리로 귀환. 파리를 왜 귀환하냐면, 파리는 어때요? 공화국이죠? 1848년 혁명에 대해서 아직도 공화국이었어. 그래서 파리는 공화국이었고, 이 공화국에서는 어떤 상태냐면은, 자, 좌익, 그죠? 좌익과, 그 다음에 우익, 그 다음에 왕당파, 이렇게 3자구도예요, 3자구도. 그 좌익이 의회에 있으니까 아직은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있겠죠? 부르주아 민주주의. 예, 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어요. 집회 시위의 자유가. 집회 시위의 자유. 그래서 이제 1848년이 다 끝나고 1849년에 파리에서 막스가 프랑스의 자유기죠. 급진공화파와 함께 산악파라고 해요. 산악파. 비무장 봉기에 동참을 했어요. 몽마르트 언덕 가봤어요? 한계남 동지? 네. 요번에 몽마르트 언덕이 되게 중요해요. 몽마르트 언덕 왜 중요하냐면 거기 가면 이제 거기가 파리꼬밈의 발생지라 그랬죠. 파리꼬밈의 발상지 몽마르트 언덕. 뭐라 그랬어요? 포대, 그죠? 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든 포대를 강제로 철거하려고 그러잖아. 강제로 철거. 시민들이 한 거였죠? 시민들이 한 거. 해서 파리꼬밈이 여기서 봉기가 된 거예요. 다음에 그런 거 가면, 간판이 서 있어, 간판. 그럼 가서 못 봤죠, 그런 거. 가서 뒤쪽에 있어. 오, 그래, 그렇지. 또, 이게 파리꼬밈도 있고, 또 프랑스 대혁명도 있고, 파리꼬밈은 이 몽마르트는 되게 많아요, 몽마르트가 왜 많냐면은, 이게 알죠? 여기가 파리에서 제일 높은 동네죠? 파리에서, 그래봤자 한 150m야. 파리에서 가장 높은 요충지죠? 요충지. 그래서 약 150m. 그래서
역사적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역사적인 사건들이. 프랑스 대혁명에 관련돼 있고, 파리꼼도 관련돼 있고, 막스가 관련된 건 1849년에 6월 13일에 여기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봉기를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몽마르트 언덕에서 행진해서 쭉 갔다는 거예요. 행진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파리꼬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총과 탄약을 같이 놓겠어요? 따로 놓겠어요? 총과 탄약을 따로 보관할까? 같이 보관할까? 따로 보관하죠. 왜냐하면 민중들의 무장을 두려워해서, 그죠? 그래서 민중들이 이날 6월 13일 비무장 봉기를 해서 무기가 있는 국민궁전을 향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봉기를 했어요. 봉기를 했는데, 자, 그 봉기 결과를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박근혜 동지. 하지만 이날 진압군의 발포가 없었고 이에 대응하는 무장 봉기도 시작되지 못하고 혁명은 실패하였다. 산악파는 위에서 추출되었고 반동적 부르주아 정부가 들어섰다. 프랑스 정부는 8월 23일 마르크스에게 파리를 떠나 브레타뉴로 옮기거나 프랑스를 떠날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마르크스는 1849년 8월 24일 가족과 함께 런던으로 망명하였다. 네. 그래서 이따 어떻게 됐냐면은 이런 거 우리로 치면은 야 국회의사당에 가자. 국회의사당을 점령해서 노동자 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한 거. 그래서 실제로 국회의사당이 행진했는데 막는 사람이 없어. 경찰이 없어. 막는 경찰이 없어. 그래서 엄격하게 국회의사당에 점령해가지고 거기에 진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공화국을 선포했어. 노동자 공화국을 선포했단 말이야. 그럼 잠시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하고 군대가 왔겠죠? 와가지고 어때? 이 새끼들 공화국을 선포해? 반역죄네? 그래서 다 어떻게? 전부 다 잡아서, 체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정부군이 가만히 있다가 이런 공화국을 선포하는 반국가적 행위를 할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하니까 반역죄로 다 체포했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 이 집회를 주도한 산악파, 급진파들이 다 제거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함정에 빠진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무장할 능력이 있을 때 그거를 해야지. 뭐 무장할 능력도 없고 싸워도 아무 힘도 없는데 구호만 크게 하면 이렇게 운동을 망치는 거예요. 쓸데없이 과격한 얘기만 하면. 이걸 그래서 망친 거야. 그래서 이제 급진 공화파들이 다 제거가 되죠. 그러니까 막스를 도와줬던 급진 공화파들이 프랑스 정부에서 다 쫓겨나. 그러니까 어때? 이제 프랑스 정부가 우경화돼서 막스에게 파리를 떠나라고 그래요. 결국은 그래서 막스는 1849년 8월 14일 가족과 함께 런던으로 망명합니다. 런던으로 망명해서 죽을 때까지 런던에 있었어요. 우리 여기서 자 막스가 얼마나 많이 망명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막스는 독일 프로이센에서 태어났죠? 라인 지방 했다가 1844년 그죠? 라인 신문에서 혁명운동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 벨기에로 갔죠. 벨기에로 추방당했는데 여기서 프랑스 파리로 가요. 프랑스 파리. 근데 여기서 그 추방자 동맹의 기관지에 기고를 하죠. 그러다 추방을 당하죠. 그래서 벨기에로 가요. 벨기에에서 갔다가 1848년 2월 혁명이 되면서 혁명정부가 마르크스를 초청하죠. 그래서 파리로 와요.
파리로 왔다가 독일혁명이죠. 독일혁명을 위해서 어때요? 독일로 가요. 독일로 가죠. 근데 독일혁명이 실패하죠. 독일혁명이 실패해서 다시 그 파리로 와요. 근데 파리 정권이 보수화가 되죠. 공화파가 물론 보수화가 돼요. 보수화 되면서 런던으로 와요. 그래서 여기서 죽을 때까지 런던에 있었어요. 1883년인가? 그러니까 1849년에서 1883년까지 런던에 있었습니다. 물론 런던에 있으면서 중간중간에 여행을 해요. 중간중간에 여행을 했지만 이건 여행에 불과하고 마지막 선택지는 영국 런던. 영국 런던은 왜 그런다 그랬어요? 영국의 가장 어때요?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전에 따랐죠?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은 집회,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노동조합도 합법화되고, 그래서 런던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너무 많다. 이거는 저기 뭐야. 그 다음에 우리 한계남 동지인가? 이미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 루이 나폴레옹은 마르크스가 파리를 떠난 이후 선거를 통해 의회에서 보수파 부르주아들을 굴복시키고자 황제가 되었다. 당시 유럽의 혁명가들은 프랑스가 항상 혁명의 선두에 설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혁명가들은 프랑스 혁명의 시작과 전개 및 종식에 큰 관심을 가졌으며 일부는 프랑스 혁명에 직접 참여하였다. 자, 프랑스 혁명 다시 정리해. 1789년. 그죠? 대혁명이죠? 대혁명. 그래서 공화국이 됐죠? 공화국이 됐어. 공화국이 되다가 나폴레옹이 집권하죠?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죠? 황제가 됐어. 그러다가 1815년에 봉건, 그죠? 반동 왕정이 되죠? 그러다가 1830년에 입헌군주가 돼요. 입헌군주죠. 그러다가 1848년에 공화국이 되죠. 공화국. 여기서 이제 루이 나폴레옹, 그죠? 나폴레옹 황제의 조카죠. 이 조카가 이 전개에 진출한다고 했어요. 전개에 진출. 쿠데타를 2번에 걸쳐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네 곳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죠.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그래서 왕당파에 의해 대통령에 추대되죠. 대통령에 추대돼서 농민표로 대통령에 당선되죠. 농민표에 당선이니까 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루이 나폴레옹 대통령이 있고 여기에 급진공화파, 온건공화파, 왕당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세력을 잘 봐야 돼. 이 왕당파하고 루이 나폴레옹하고 서로 협력을 했어. 그래서 급진파와 공화파를 싸우는데 첫 번째 어디부터 된다 그래서 급진공화파부터. 급진공화파가 몰락한다 그랬죠. 왜 몰락했어? 여기 봉기 실패로 아까 말한 대로 봉기 실패로. 급진공화파가 몰락이 됐죠. 몰락이 되니까 다시 이제 급진공화파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루이 나폴레옹과 왕당파가 싸워서 그 다음에 온건공화파를 쫓아내요. 온건공화파를 축출. 그렇죠? 그러나서 이제 마지막에 루이하고 왕당파하고 싸우는데 루이가 어떻게 했냐면은 군대와 내각에 자기 신복들을 심어놓고 왕당파를 항복시켜 왕당파를 굴복시킵니다.
마지막에 왕당파를 굴복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대로 급진공화파, 봉건공화파, 왕당파 굴복시키면서 누일 나폴레옹이 선거를 통해 황제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 혁명이 이렇게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혁명은 부르주아가 주체예요. 부르주아가 주체인데 프랑스는 민중이 주체야. 그래서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에 관심이 많았어요. 마르크스도 프랑스 혁명에 관심이 많고 자기가 프랑스 파리에도 있었죠. 그래서 자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마르크스 역시 자기가 겪고 들은 것을 토대로 프랑스의 혁명 과정을 분석하였다. 1848년에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3세의 집권 과정, 1871년 파리 폭민 등을 다룬 프랑스 3부작은 마르크스의 중요한 정치적 저서이다. 루베에 따르면 마르크스가 프랑스 3부작을 통해 밝힌 것은 일정한 계급은 일정한 생산 단계에 밀접하게 관계하며 자본주의에서 계급주의는 후천적으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로 규결된다는 것. 이런 독재 자체는 모든 계급의 폐지와 무계급사회 노예 이행을 창출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계급은 사회 경제적 발전 수준에 부응한다는 거예요. 1848년 당시의 기준을 보면 영국은 어때? 노동계급이 많이 성장했죠. 노동계급이 성장했어. 왜? 산업혁명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프랑스는 어때? 프랑스는 농민 플러스 노동계급. 그죠? 이렇게 된 거죠. 독일은 어때? 독일은 농민이 대다수, 노동계급은 어때? 초보적인 상태. 그죠? 이렇게 사회 경제적 단계에 따라서 경제적 계급이 이렇게 같은 시기대로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죠? 계급은 일정한 생산관계에 밀접하게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과정을 통해서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어때요? 농민, 그죠? 그 다음에 파리의 민중들이 합작한 거란 말이야. 1789년 혁명. 근데 1848년 혁명은 파리의 노동자와 급진적 부르주아가 합작한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1789, 1848 프랑스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노동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에 파리의 민중들이라는 건 생귤리뚜 생귤리뚜는 반바지를 안 입은 사람이야. 귀족이 반바지를 입었는데 귀족 복장을 하지 않은 사람. 민중을 말하는 거 생귤리뚜. 이 사람들 어떻게 됐냐면은 주로 많은 게 영세 상점의 주인. 그죠? 여기가 제일 계급이 좋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직원, 그 다음에 날품살이, 그 다음에 소수의 노동자였단 말이야. 근데 1848년에서는 이게 달라졌죠. 1848년에서는 노동자들이 나타난 거죠. 파리의 노동자. 그죠? 파리의 노동자가 주로 주체가 됐단 말이야. 파리의 노동자가 그 다음 거기에 이제 파리의 노동자 그 다음에 급진적인 부르주아 그거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1871년 파리 꼬미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똑같은 파리인데 여기에는 파리의 노동자가 대규모로 형성되고 여기에 중요한 거는 사회주의자들. 급진적 부르주아가 아니라 사회주의자들. 급진적 부르주아가 아니라 사회주의. 이와 같이 역사적 조건에 따라서 사회 구성원이라든가 사회급이 달랐다. 여기 사회주의자는 무정부주의자, 막스주의자, 봉기주의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3부작에서 마크스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바로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계급 구성과 그 계급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에서는 파리꼬뮌이죠. 프롤레타 독재. 그 독재는 이건 다 아는 얘기고 사회주의로 나간다. 프롤레타 독재 국가, 노동자 국가를 형성한다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 이거